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은 오디오를 하시면서 블루투스 오디오 단계에서 하이파이 오디오 단계로 넘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을 만한 소스 기기를 한 대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DAC입니다. DAC. 요즘은 이제 대부분 이런 스마트폰 혹은 뭐 컴퓨터 아니면은 텔레비전, 이 세 가지 제품으로 음악을 가장 많이 들으시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런 DAC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인 것이죠. 근래 들어서는 네트워크 오디오 플레이어다 라고 해서 뭐 와이파이 신호라든지 DLNA 방식이라든지 크롬캐스트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무선 재생을 하는 오디오 기기들을 많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 네트워크 오디오 플레이어들 중에서 제법 쓸만한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100만 원이 넘어가더라 이거예요. 오디오 입문자분들, 오디오 혹은 초보자분들 사이에서 비용을 합리적인 선에서 오디오 시스템을 끝내고자고 했을 때 스피커 가격이 뭐 저렴하게는 뭐 한 7, 80만 원에서 아니면은 뭐 한 150만 원, 200만 원 미만이겠죠. 스피커 가격은. 거기에 앰프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앰프 가격도 저렴하게는 100만 원에서 뭐 아니면은 뭐 한 200만 원 정도. 근데 문제는 그 앰프가 올인원 앰프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이런 뭐 블루투스 리시버라든지 어댑터 같은 게 이제 필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시스템에 네트워크 오디오 플레이어를 100만 원 넘는 제품을 붙이게 되면은 전체 오디오 시스템의 가격이 300만 원이 그냥 훌쩍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오디오를 지원하는 제품이 한 60만 원 내외의 선에서는 제대로 된 제품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블루투스 방식 제품 중에서 가장 음질이 좋으면서도 편리하면서도 기능이 좋은 제품, 그런 제품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찾은 제품이 바로 이 미션의 LX 커넥트 DAC입니다. LX 커넥트 DAC는 기본적으로 뒤에 단자를 보시면요, USB DAC로 작동을 해요. USB DAC 단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컴퓨터라든지 노트북하고 연결하기가 편리하겠죠. 그리고 HDMI 단자가 있습니다. HDMI 단자. 최신 텔레비전하고 연결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자가 바로 이 HDMI 단자입니다. HDMI 아마 여기에는 AV 오디오 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HDMI ARC를 지원하는 단자일 겁니다. 그리고 옵티컬 단자가 있습니다. 옵티컬 단자와 코엑시얼 단자. 이걸 뭐 이제 흔하게는 이제 SPDIF 단자인데, 이 단자를 통해서 각종 멀티미디어 장비들의 디지털 입력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이제 이 HDMI 단자가 없을 때에는 텔레비전하고도 이 옵티컬 단자 통해 가지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이제 DAC인데 독특하게도 아날로그 입력 단자도 있어요. 뭐 예컨대 뭐 턴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라디오 튜너라든지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 출력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거쳐 가지고 음질을 듣고 싶을 때에는 아날로그 입력 단자를 통해서 이 제품을 프리앰프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아웃 단자가 있는데 이 RCA 출력 단자를 통해 가지고 파워앰프라든지 인티앰프라든지 액티브 스피커 등과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면 디자인을 보면은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 가지고 볼륨 같은 거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터치 방식을 통해서 입력 선택이라든지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고 별도의 리모컨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볼륨 조절하기가 상당히 간편합니다. 그리고 헤드폰 앰프로도 작동이 가능하죠. 자세한 설명은 제가 청음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블루투스 방식을 지원하는 DAC 제품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전체 오디오 인구 혹은 전체 음악 애호가분들 중에서는 높게 잡으면 한 80%가량은 이 DAC 하나로도 소스 기기로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는 만족을 못한다는 이야기네? 그럼 별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체 오디오 인구를 생각을 해보세요. 비싼 제품은요, 소스 기기 하나에 1억짜리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80%라고 하면은 은근히 많은 겁니다. 대부분의 오디오 입문자분들은 그 80%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티앰프에 연결을 하셔도 되고, 혹은 액티브 스피커에 연결하셔도 되고, 혹은 파워앰프에 연결하셔서 프리앰프 용도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는 합리적인 가격선으로 오디오 시스템을 마무리를 하고 싶으실 때, 특히 블루투스 방식으로
좋은 음질을 누리고 싶으실 때 바로 이 미션 LX 커넥트 DAC를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하얀 가르마늘 낮은 목소리 바람이야 안개를 걷어가나 때로는 기쁨에 때로는 슬픔에 울음과 웃음으로 지나온 날들 이제는 모두가 지나버린 일들 우리에게 앞으로의 밝은 날들뿐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는 웃으며 서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짐하며 오늘의 영광을 당신께 이 노래로 드립니다.
꽤 오랫동안 이런 고민을 해왔어요. 근래에 들어서 오디오에 입문하시는 분들께서 소스 기기의 중요성을 그다지 잘 알지는 못하죠. 심지어는 요즘 오디오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소스 기기가 왜 필요한지도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즘 블루투스로 음악 들으면 되는데 소스 기기를 왜 따로 사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오디오 전문 채널에서는 네트워크를 지원을 하는 제품으로 소스 기기를 사용을 해라. 근데 요즘 그런 제품들 구하기가, 저렴한 가격에는 쓸만한 제품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컨대 저희 채널에서는 누프라임의 WR1이라는 제품을 추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제품이 단종이 됐어요. 다른 브랜드에 그런 제품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100만 원 미만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 제품이 좀 제발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딱히 추천할 만한 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네트워크 기능은 지원을 안 하더라도 그냥 블루투스 방식인데 음질이 좋은 제품이면서 가격도 싼 제품, 가격도 합리적인 제품이 있으면 그거는 추천할 만하겠다. 정말로 제가 초보자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좀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진짜 좋은 블루투스 어댑터나 진짜 괜찮은 블루투스 DAC 같은 거를 좀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격, 그분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의 가격을 저는 50에서 60만 원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찾게 된 제품이 바로 이 미션의 LX DAC인 거예요. 모양은 뭐 무난합니다. 사이즈도 괜찮고요. 단자를 보면 있을만한 단자는 다 있죠. 블루투스 지원하고 아날로그 입력도 되고요. 이 제품의 테스트는 오늘 처음 한 건 아니고요. 한 3번 정도 집중적으로 진지하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이 상당히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는 생각은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녹음을 하면서 또 진지하게 또 청음을 한동안 또 했습니다. 스피커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3가지를 매칭을 해봤습니다. 오랜드하고 USB DAC 방식으로 연결도 해보고요. 앰프도 다른 앰프도 연결을 해보고, 스피커도 한 3가지 연결해보고, 액티브 스피커도 연결을 해봤습니다. 오늘 녹음 같은 경우에는 어쿠스틱 에너지의 A1 액티브 스피커, 앰프 없이, 별도의 앰프 없이 A1 액티브 스피커하고도 녹음을 했습니다. A1 액티브가 이제 트위터가 이제 알루미늄 마그네슘 코팅되어 있는 트위터일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 트위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앰프 성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100W급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모노롤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에너제틱하죠. D 클래스 방식보다 전 대역이 우렁찬 듯한 느낌이 좀 있죠. 에너지감이 좀 왕성하면서도 굵직하죠. 잘 만들어진 스피커입니다. 거기에 그냥 직접 직결을 해서 블루투스로만 재생을 했습니다, 오늘. 심지어 오늘 녹음한 음악 중에 안개 같은 경우는 그냥 유튜브 영상입니다. 소스가 그냥 유튜브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생하죠, 소리가. 좌우측에서 이렇게 퍼커션 칭칭칭 챙챙챙챙챙챙챙 이라는 소리라든지, 심벌즈 두리두리는 소리라든지, 피아노 소리 뚜르릉 하면서 나는 소리라든지, 목소리의 생동감이라든지, 저음의 탄력감이라든지, 그런 느낌들을 다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을 때, 그리고 제가 직접 들어봤을 때 블루투스라는 것을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블루투스 사운드로 이런 정도의 사운드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블루투스만으로 재생을 해도 이런 정도 사운드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도 유튜브로 음악을 들어도 되는 정도가 됐어요. 저는 아직까지 유튜브로 음악 거의 안 들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나은 음질을 듣기 위해서 최소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듣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유튜브로 들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은 유튜브로도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편해요. 너무 편리하죠. 네트워크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하려면은 네트워크 그 방식을 지원하는 DLNA 방식이나 UPnP 방식이나 크롬캐스트 방식을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만 사용을 해야 돼요. 지원을 안 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소리가 안 나요. 근데 블루투스 방식이라는 것은 그런 게 없죠. 스마트폰에서 나는 모든 사운드가 전달이 되는 거니까. 특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께서 네트워크 방식을 사용하기를 좀 어려워하세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전부 다 페어링 해줘야 되죠. 네트워크 잡아줘야 되죠. 중간에 오류가 났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께서 네트워크 기능 쓰시기를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도 유튜브라든지
블루투스 방식 사용하는 거는 금방금방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제품이면 상당히 괜찮겠다, 추천을 해도 욕먹지는 않겠다. 그리고 어쿠스틱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톤 컨트롤 조정이 가능하죠. 고음역대하고 저음역대. 저음역대는 그냥 기본으로 두고 쓴 겁니다. 부스팅도 가능하고 좀 더 깔끔 단정하게 저음을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냥 기본 상태로 썼는데 사운드가 이 정도예요. 놀랄만 하죠. 이럴 때 이제 놀랄만 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다. 약간 과장을 하자면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블루투스로 재생한 신호음이다. 블루투스로 전송을 해서 재생한 소리의 중고음의 투명도나 선명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가, 중저음의 다이나믹과 중저음의 깊이감이 어느 정도 표현이 가능한가, 블루투스로 재생을 했는데 딱 그것만 들으세요. 음질이 마음에 드냐 마음에 안 드냐,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절대적으로 들려드리자면은 수천만 원짜리 오디오에다가 딱 미션 요것만 연결해서 들려드리면은 음질이 마음에 든다라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근데 오늘은 그 목적이 아니에요. 수천만 원짜리 오디오 쓰시는 분이 이걸 왜 쓰겠습니까? 수천만 원짜리 오디오 쓰시는 분들은 소스 기기도 1000만 원 넘는 걸 쓰죠. 합리적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하고 합리적으로 평가를 하자 이거예요. 이 제품을 쓰실 분들은, 블루투스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하시려는 분들은 200만 원, 300만 원 내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200만 원, 300만 원 선으로 음악을 재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몇천만 원짜리 오디오 시스템하고 음질 비교하지 마시고 딱 블루투스 방식으로 이렇게 초롱초롱한 사운드가 재생이 가능할까? 혹은 블루투스 사운드로 이렇게 탄력적이고 단단한 저음이 재생이 가능할까? 블루투스 방식으로 이렇게 왕성하면서도 웅장한 공간감과 중저음의 재생이 가능할까? 그것만 따져보시라 이거예요. 이제는 블루투스 전송만으로도 음악 감상을 하이파이적인 느낌으로도 감상하는 게 가능해진 것 같다. 그러면서도 이 정도면 가격도 합리적인 수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은 이 제품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리의 선명도를 다른 경쟁기기들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여기서 말하는 다른 경쟁기기라는 것은 동급 내에서는 거의 없고요. 좀 더 비싼 제품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이 제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리의 선명도는 10점 만점에 한 8점 정도라고 봅니다. 10점 만점에 9점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소리의 선명도만 놓고 보자면 이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이 있을 수는 있어요. 비용을 조금 더 지불을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제품의 호불호, 굳이 따지고 보자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선명도가 최고의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녹음한 음악들을 들어보시면, 특히 어쿠스틱 에너지를 이용해서 재생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선명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선명도 안 떨어져요. 그렇게 매칭을 하면. 이제 이거는 무슨 의미냐? 선명도가 좋은 오디오하고 같이 결합을 하면은 결국은 선명도가 9에서 10도 가능해지는 제품이다. 근데 그동안에 그 어떤 블루투스 방식의 제품도 하이엔드 오디오에다 연결을 해도 선명도가 9 이상은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선명도만 봤을 때는 8이나 8.5 정도인데 전체 정보량이나 다이내믹 레인지, 그리고 소리의 깊이감, 그리고 소리의 음악적인 질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 미만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립적이면서도 음악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한 블루투스 DAC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사운드가 음색 성향이 좀 무거운 성향이 있고 구동이 안 되면서 저음만 너무 많이 나오는 그런 오디오 시스템에 연결하는 것만 아니라면은 소리가 답답할까봐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도 소리가 답답하다, 그러면은 소스 기기에 한 150에서 200 정도는 쓰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 가격대에서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봐요. 제품을 소개하기 위한 본 영상은 따로 찍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음악을 감상을 해보고 실시간으로 음악 감상 후에 느낌을, 소감을 이렇게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좋은 참고가 되길 바라겠습니다.